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최근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고흥에서 또다시 착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는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지역의 한 굴량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들을 강요, 협박, 임금체불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필리핀 국적 계절 노동자 3명으로 장시간 노동했음에도 연장수당 등을 받지 못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거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단체는 계절 노동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새벽 시간 모내기를 끝낸 논을 살피러 집을 나선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암경찰은 지난 7일 아침 9시 10분쯤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의 한 논길 옆 수로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새벽 4시 45분쯤 자신의 논을 확인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가 2.3m 깊이의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27일부터 약 1년 동안 사실상 군정은 공백 상태였다며 하루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오랫동안 마비된 군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은 모두 묵묵히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기로 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됐던 이른바 나눠먹기식 인선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이 해양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존 2명 이하 승선 어선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되며 위반할 경우 선장 등 책임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포해경은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을 경우 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전남광주의 미래발전과 상생협력을 이끌어갈 전남광주 기획위원회에 공무원 20명을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7일 단행된 이번 인사에는 김기홍 전략산업부 국장을 비롯해 이석호 일자리 투자 유치국 과장과 김규정 인구청년이민구 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해양수산 등 각 분야 사무관 등이 다수 배치돼 실효성 있는 정책 기획이 가능하도록 꾸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파견 인사는 육지와 바다, 인구와 산업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양시도의 협력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담양군의 대숲 맑은 담양쌀이 품질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내 쌀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품질과 맛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숲 맑은 담양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남의 땅끝 햇살을 최우수상, 나주 왕건이 탐낸 쌀 등을 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10개 브랜드 업체에는 품질 향상과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10대 브랜드 쌀과 광주 지역 쌀 제품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석유화학 산업 실직자의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28일 이후 지역 석유화학 기업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안정비와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희망할 경우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남 일자리 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 희망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의 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어린이 동물원이 동물복지 체험 프로그램 사육사의 비밀 가왕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사육사와 함께 동물 행동 풍부와 도구를 직접 만들고 이를 동물들에게 제공해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물범과 육지 거북, 다람쥐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배우며 동물복지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고흥군이 유자잎을 활용한 식품 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유자연구소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유자잎 식용 근거 자료를 수집한 결과 지난 5월 유자잎 식품 원료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등재로 유자잎을 차와 분말, 음료 등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고흥군은 앞으로 유자잎 차와 유자잎 말차 개발 연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뷰티풀 수국, 뷰티풀 강진을 주제로 제4회 강진 수국길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은산 V랜드 일대에서 열리고 재능 경연 대회와 수국 천연 염색 체험, 물총 서바이벌 기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축제 기간 황토 맨발 걷기 체험과 강진읍 상권과 연계한 페이백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장흥군이 2026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20회 물과 건강 포럼에서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장흥군은 상수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망 관리 역량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25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 94.4%를 달성한 데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 운영을 통해 누수 저감과 유수율 향상 등 물관리 효율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7곳을 석권했고 나머지 5곳은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남은 민주당 17곳, 조국혁신당 2곳, 무소속 3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고 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목포 강성휘, 여수 서영학, 순천 손은모, 나주 윤병태, 광양은 무소속 박성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군단위는 민주당에서 담양 박종원, 곡성 조상래, 구례 장길선, 고흥 공영민, 보성 김철우, 화순 임지락, 해남 명현관, 영암 우승희, 무안 김산, 한평 이남호, 영광 장세일, 장성 김한종, 진도 이재각 후보가 당선됐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장흥 사순문, 신안 김태성, 무소속은 강진 강진원, 완도 김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의 민주당 민형배, 교육감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순천시정을 이끌게 된 손은모 순천시장 당선인이 통합과 경제를 핵심 가치로 한 시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손 당선인은 시민중심 행정과 동부권 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새로운 순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6.85% 득표율로 승리한 손은모 순천시장 당선인. 당선 소감을 통해 시민 통합과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손 당선인은 이번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생태도시를 넘어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순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승리를 이끌어준 것은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바람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순천을 새롭게 바꾸고자 했던 시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의 피로감이 이번에 저를 승리로 이끈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당선인은 앞으로의 시정 방향으로 통합과 경제 회복, 시민 중심 행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또 여수와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역 간 경쟁보다는 동부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을 시청 공무원들과 또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앞으로 4년간의 일정을 밝히고 청사진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어른들과 전문가들과 또 도와줬던 분들과 상의해서 신속하게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순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순천을 약속한 손은모 당선인. 앞으로 4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그 약속에 응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번 여수시장 선거에서는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본격적인 시정 운영을 앞둔 가운데 경제와 복지 등 서 당선인의 각 분야 핵심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3파전 구도로 치러졌던 여수시장 선거에서 59%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증을 따낸 서영학 당선인. 서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결단에 감사를 전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여수 정치의 여수 행정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를 꼽았습니다. 최근 선박람회 준비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남은 기간 행사를 이끄는 과정이 서 당선인의 행정력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시급한 세계 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서 당선인이 제시한 여수의 미래 청사진은 크게 4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에 따른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극복 해법으로는 석유 비축 기지 유치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서울과 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한반도 KTX 노선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무상 임대주택 200세대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지정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 당선인은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여수 시민배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격차가 있고 대전환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강한 성장을 통해서 여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이 실제 이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의 경우 정부의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입니다. 또 시민 배당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수시가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합의와 재원 마련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여수시정의 대전환을 예고한 서영학 당선인은 민선국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꾸려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전남과 광주를 이끌 새로운 일꾼들이 선택됐습니다. 지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라고 있는데요.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장희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행정통합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을 계기로 보다 나은 삶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여기서도 미래를 그릴 수 있게끔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남학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골목 상권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영업자로서 이제 대출 관련 문제도 좀 심사가 그런 게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그런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소멸과 노인 복지 등 오래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다자녀 이런 기준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완화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일하시는 엄마들도 많은데 조금 더 좀 생각을 다르게 해서 사실상 일자리잖아요. 그래갖고 공공 근로나 그런 것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일자리인데 억지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대학생들은 청년들을 위한 소통 공간과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은 많았는데 그게 사실 체감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조금 소통 창구 같은 걸 정례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스포츠 시설이나 그다음에 기타 여타 조금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음 달부터 민선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당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치법규안에는 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이 담겼으며 통합특별법을 반영해 부시장 4인 체제를 도입합니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과 자치행정 등을 총괄하고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과 복지, 도시 등 생활 분야를 전담합니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기능을,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와 농수산환경 분야를 각각 담당합니다. 통합특별시 초대기구는 사실 7본부 24국을 비롯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본투표에 참여한 혐의로 전남 목포의 한 유권자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선거일인 3일 목포시의 한 투표소를 찾아 또다시 투표한 혐의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붐비는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해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중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추가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충남 서산을 비롯해 전남 고흥과 무안, 여수를 한국의 갯벌 2단계로서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이 과학이나 보전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갯벌 2단계는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에 등재된 1단계 갯벌은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보성과 순천 갯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